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주식시장의 호악재가 좀 나뉩니다. 호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관련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손석우 교수님, 네. 방산주도 오늘 좀 대거 움직이고 있죠? 네, 주요 방산 상장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빅텍 을 비롯해 풍산 다 지금 5에서 10%대 높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다 보면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금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다 보면 방산 물자 또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지금 당장 전쟁이 확산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공급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라고 봤었을 때 몇 개 국가가 되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른바 K방산이라고 하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좀 관심이 주목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번에 그 하마지의 공습을 통해서 또 하나 비교 사례가 됐던 건 우리와도 비슷한 전시 그 양산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남북한의 거리가 짧고 전쟁이 실제로 만약에 개시되었을 경우에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양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아이언돔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을 경우에는 대비를 할 수 있겠냐 이에 대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체계로는 부족하다. 더 보완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니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방산 체계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물론 안 그래야겠지만 뭔가 그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방산주에게는 사실 이렇게 날뛸 만한 주가가 좀 등락을 보일 만한 그런 이슈가 될 텐데 밤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도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방산주 투자에 대해서 하창원 고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테마적으로 접근할 만한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단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은 좀 다르겠죠?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수주 잔고가 상당히 쌓여 있거나 이제 또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또 단연 독보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산주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 수출을 좀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가 수출을 밀어줬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중에 일단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런 방산 업체들의 주 수익원이 국방부에서 이런 예산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이런 쪽이었는데 19년도를 기점으로 이게 완전 수출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수주가 굉장히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방산 제품 같은 경우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품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서방 쪽에서도 지속적인 이런 근처 국가에서의 이런 방위 산업의 예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게 또 이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도 방산에 대한 이런 정책 자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당 부분 좀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방산 업체들이 수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1차로 나오고 2차 폴란드 수주나 이런 좀 큰 굵직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 한 30% 이상씩은 거의 다 눌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이런 장부가로 반영되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도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지속적으로 좀 트래킹이 필요하다. 그걸 쫓아가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방산주들도 평균 한 30%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밀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쪽에서 수주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기는 했는데 사실 오늘 오르는 것은 테마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한 거겠죠. 수주 얘기
이거 주가에 상당한 모멘텀이 작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일단-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올해 상반기에 뜨거운 랠리가 있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보니까.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투자자들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그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증가하느냐, 거기에 공급이 원활히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과연 누가 돈을 남길 것이냐, 이 시장이 위축되느냐 성장하느냐, 요 차이가 결국 주가를 만들어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재고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쟁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에도 재고 확충, 그리고는 오히려 군비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다. 혹은 이런 긴장감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누가 공급을 할 수 있냐라는 측면을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얘네들이 4년 5년도가 완전 4년 5년치의 이게 앞으로의 주문량이 풀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고 품질이 있고 그런 곳을 찾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게 K방산이 되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한국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짧은 텀으로 보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2, 3년 정도의 텀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조금은 뭐 가치주 같은 느낌으로 말 그대로 방산이라는 것도 어차피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년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15% 20%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보니 기대감에 의한 슈팅보다는 조금 잔잔한 우상향을 노리면서 장기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방산주에 대해서 테마적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탈의 개선 그리고 계속된 업황의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고 계신데 네. 김대중 교수님은 방산주 지금 사라 팔아라 쪽으로 따지자면 어느 쪽이십니까? 사면 안 된다. 팔아야 된다? 파는 것도 또 아니에요? 이왕이면 파는 게 낫겠죠. 왜요? 저도 이제 두 고수분의 네. 중장기적인 관점 접근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식 투자 중장기적 관점도 유효하겠으나 네. 지금 탄력적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파는 게 저는 유효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총 합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네. 지금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사회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시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그 안식일입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주식시장이 열어요? 네, 열립니다.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일요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 뭐 미국 시장의 영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스라엘 증시를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증시가 우리가 가볍게 보지만 선진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요? 네, 전 세계적으로 27개 국가인가요? 그 국가가 선진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포함되어 있고 네. 제일 마지막에 포함된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아직 이머징 마켓에 그쵸.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요일 장에서의 전 세계 증시를 판단할 때 이스라엘 증시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요일에 이스라엘 증시는 대략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엄청 빠졌겠죠. 이번 이슈이죠. 그리고 어제 월요일 장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하방 안정화되면서 1%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올랐네요. 7% 하락하고 1% 상승을 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증시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시장 수준에서 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뭐 전쟁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는 수순에서 주시장은 읽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다시 방산주로 돌아와서 그렇죠. 예. 지금 이슈가 오늘 하루 정도의 반응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이때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방산주는 이번 정부의 정책주이거든요. 그쵸. 그렇다라고 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빠른 대응 측면에서 네. 사고 팔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오늘 시점 정도가 매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에 대한 네 분의 의견을 쭉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김대중 고수는 정책주 관심으로의 접근,
유효하지만 현재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손석우 교수는 K방산의 주목받을 기회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은 작다. 테이블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단순한 논리 속에서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 그리고 하창호 교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지속적인 방산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